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란이 버티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을 미군이 타격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훈련을 또 했습니다. 각각 따로 보면 그냥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선을 연결하면 하나의 거대한 전략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선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국제 정치에서 왜 저러지? 라는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맞는 질문은 이겁니다. 저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얻는가? 이 질문으로 지금 중동과 태평양을 동시에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납니다. 미국은 지금 두 개의 전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태평양. 하지만 진짜 전선은 태평양입니다. 중동은 지금 예비 전장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 전장을 누가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느냐?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은 사건 단위입니다. 이란 공습, 베네수엘라 제재, 대만 해협 긴장. 각각의 사건이 독립적인 것처럼 보도되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강대국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전략은 항상 복수의 사건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동시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동 개입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소련을 사방에서 압박했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동유럽 위성국가 관리, 중동 내 친소 정권 유지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 패턴은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들 사이의 구조입니다. 어떤 나라가 무엇을 얻기 위해 어떤 사건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가? 이 렌즈로 지금의 중동과 태평양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렌즈로 보면 지금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그 위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시간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 체스판 위의 말 중 하나이고 베네수엘라도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의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이란의 지연, 미국의 포위, 시진핑의 시간표.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은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는 제재로 반쪽이 됐고 내부 여론도 흔들립니다. 차세대 지도부는 아직 권위를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항복의 조건이 이미 갖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이란이 버팀으로써 얻는 게 무엇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시간. 이란이 계속 싸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미국 병력과 예산이 중동에 묶입니다. 국제 여론은 미국이 또 중동에서 전쟁 중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합니다. 유럽 동맹들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미국 의회에선 전비 논쟁이 벌어집니다. 미국 내 여론은 분열되고 행정부는 국내 정치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중국 잡으러 태평양 간다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명분도 없고 여론도 없고 예산도 빠듯합니다. 이란의 저항은 군사적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다음 전쟁을 시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중동을 소모전의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미국의 전략적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이란이 이 전략을 혼자 설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략적 이익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추적하면 됩니다. 이란이 중동에서 미국을 묶어두는 동안 가장 이익을 보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란의 항전이 길어질수록 이란이 얻는 것은 명예뿐입니다. 반면 중국이 얻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 시간은 곧 준비의 기회이고 준비는 곧 승률입니다. 이란은 지금 자국의 생존을 담보로 중국에게 시간을 팔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감정이 아닌 전략의 언어로 이란의 항전을 읽었을 때 도달하는 결론입니다. 이번엔 미국 입장에서 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미국이 한 일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제재 재강화, 멕시코 카르텔 테러 조직 지정 및 타격 경고, 이란 핵시설 및 군사거점 직접 타격. 이걸 따로 보면 각각 다른 사안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 모두 중국의 에너지 자원 공급 루트와 직결됩니다.
이란 원유는 제재 속에서도 상당량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우회 루트를 통해서입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결제를 우회하고 중국 국영기업이 개발권을 확보한 유전에서 원유를 직접 중국으로 보내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 공급선을 동시에 조이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에너지 조달 비용이 급등하고 비축량 확보에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함정도, 전투기도, 상륙작전도 전부 에너지 집약적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려면 막대한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줄을 미국이 미리 끊어놓는 것입니다. 멕시코 카르텔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과 국경 안보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카르텔 네트워크는 중국이 달러 외 루트로 원자재와 자금을 우회시키는 경로로 활용돼 왔습니다. 펜타닐 원료의 중국발 공급과 카르텔의 결합은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그 우회 루트 자체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동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문제도 아닙니다. 태평양 전쟁을 대비한 사전 포위 작전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실제로 전쟁을 결정하는 순간 그 전쟁을 지속할 에너지 기반 자체가 흔들리도록 미리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전쟁 준비는 항상 군사력보다 먼저 공급망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베이징으로 갑니다. 시진핑은 지금 무엇을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공식적으로 경고한 해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이 시점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완성한다. 이것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평가입니다. 시진핑이 이 시간표를 갖고 있다면 지금 이란의 항전은 무엇입니까? 시계입니다. 그가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시계. 실제로 중국이 지금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해군 함정수는 이미 미 해군을 수량 기준으로 추월했습니다. 대만 봉쇄를 상정한 훈련을 연간 수십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량 비축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1대1로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의 대체 공급망을 구축 중입니다. 반도체 자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어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공세적 준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시진핑 입장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지금 치면 미국이 중동에서 소모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력 여유가 있습니다.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로 이어지는 미국의 동맹체계도 아직 견고합니다. 대만의 방어 준비도 완료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란이 2년을 더 버텨주고 미국이 중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에너지 대체 루트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대만 해협 봉쇄 훈련이 실전 수준으로 완성되고 반도체와 식량 비축이 장기전을 버틸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 승률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 2028년 대선. 미국 행정부가 중동에서 소모되면서 국내 경제 압박까지 받는다면 대만 방어에 투입할 정치적 자본도 줄어듭니다. 시진핑은 미국의 군사력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도 함께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7년 시나리오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이유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 이란의 항전은 군사적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이 다음 전쟁, 즉 대중국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도록 중동에 미국을 묶어두는 지연 전략입니다. 둘,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란에 대한 미국의 동시 압박은 중동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끊어내려는 태평양 전쟁의 사전 포석입니다. 셋, 시진핑은 이 시간을 이용해 2027년 이내 대만 침공의 승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군사, 에너지, 반도체, 식량 전 영역에서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금 세계는 두 개의 강대국이 직접 충돌 없이 서로의 조건을 무너뜨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판에서 한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과는 최대 교역국 관계입니다. 에너지도 들여오고 반도체 수출도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결판을 내는 순간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강요받는 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이 이 판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벌금이었습니다.